아까 얘기했던 구강 안면낭의 구조인데 레넌하고 구 안면낭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레넌 같은 경우에는 내각쪽에 낭성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판을 늘리면서 두개골 자체가 자라나는 것들의 이론적 배경이 뇌낭이고요. 안면 쪽이 자라나는 것들은 구 안면낭에 보이시는 것처럼 낭들이 있는데 이 낭들이 점점 커지면서 밀어내면 그것에 의해서 얼굴 안면골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게 구 안면낭이라고. 구 안면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면낭의 구조를 보시면 혹시나 무슨 구 안면낭 쪽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낭 쪽에 어떤 유착이라든지 생기면 더 이상 자라지 않겠죠. 풍선이 부풀면서 겉에 있는 조직들이 자라는 것들이 다양성 안면골 성장의 이론적 배경인데 이게 유착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면 수동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한쪽에 구 안면낭이 유착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광대뼈나 그런 것들은 자라지 않을 거고 그러면 얼굴 쪽에서 나타난 비대칭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안면골 성장의 방법은 몇 가지 크게 나뉘는데 안면골은 연골이 골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접형 후두 접합부하고 접형 사골 접합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성 성장인 건 모든 방향 성장인데 이걸 좀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침착성 성장이라는 건 안쪽에는 점점 이렇게 까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뼈가 흡수해서 점점 자라요. 침착해서 위로 자라고 여기 있는 것들은 뼈가 흡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뼈가 여기는 흡수가 돼서 점점 공간은 넓어지고 위쪽으로는 뼈가 이제 붙으면서 흡착하면서 침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라는 거를 침착성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연골 중격의 성장 같은 게 코 쪽에 있는 곳이에요. 코가 자라야 되는 게 비연골 중격의 성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안면골 자체가 비연골이 성장하지 않으면 작고 납작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비연골의 중격 자체도 성장에 대한 어떤 팩터들이 있어야 되니까 일정한 과학들이 있어야지만 비연골 중격도 성장하게 됩니다. 봉합 성장 같은 경우에 어린 나이에 주로 활성도가 높은데 그 수축하기 위해서 뼈와 두개골 안면골이 뼈가 만나는 자리를 고기를 봉합이라고 하는데 그 봉합이 점점 고라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 걸 봉합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악복합체는 이제 얼굴 쪽에서 광대뼈 위주죠. 전두상악 봉합이 있고 관골상악 봉합이 있고 입돌상악 봉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죠. 입돌상악 봉합에서 그쪽에서 어떤 유착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니까 주로 그쪽을 다뤄주는 게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CFRT입니다. 그리고 아방면 성장 이론을 대충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유전 사람 누구나 다 엄마 아빠가 단비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아방면이 어떻게 생긴 형태가 결정된다. 얘기는 유전설이고 봉합부 주도설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두개골이나 안면골 자체가 봉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봉합부에서부터 골화되면서 이제 점점 커진다. 거기 이제 봉합부 주도설이고 비중격 연골 주도설은 얼굴 전체 가장 중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비연골 중격이니까 그곳이 자라면서 전체적으로 안면골 자체가 얼굴 자체 형태가 크게 변화된다 하는 게 비중격 연골 주도설이고 최신지교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능성 기질세 있죠. 그것들이 이제 골 부분하고 아니면 비골성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들 그리고 신경혈관들 모두가 얼굴, 안면골 그리고 두개골 성장에 관여한다. 결국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면골, 두개골 성장은 방해를 받는다. 그게 최신지경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기질설은 연조직의 성장이 골과 연골의 성장을 결정한다. 골금 요소의 성장은 기능성 기질의 지배를 받아 이체적이고 보상적으로 성장한다. 결국 메인이 뼈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뼈 이외에 연조직 성장이 더욱더 안면골, 두개골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요즘에 나타나는 기능성 기질설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건데 이제 두개골 봉합이 있고 이제 어렸을 때 머리 크기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장 자체가 크기가 작게 있다가 풍선이 부풀어서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면 점점 침착이나 의해서 쭉 자라서 밀려서 가는 거죠. 이 봉합부는 봉합부에 있는 연골 자체가 이제 골화돼서 가든지 아니면 요에 안쪽에 있는 거는 흡수하고 바깥쪽에는 침착하면서 점점 두개골
판 자체가 이렇게 밀려나가죠. 그게 뇌낭성 비질성 기제에 의해서 두개골 자체가 커가는 거, 머리털이 커가는 거를 이야기하고요. 연골성 비중격은 얼굴 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비중격 자체가 이 방향으로 커지면 코도 자라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떤 뼈들 자체도 자라난다. 그게 연골성 비중격에 대한 내용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트랜스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이 있으면, 뼈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침착이 일어나요. 착착착착 쌓아 올라가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커지겠죠. 위쪽으로 커지면 그냥 골흡수가 안 일어나면 밑에 것들이 판들이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머리통 자체가 커지지가 않으니까 이만큼 쌓이는 만큼 밑에서 골흡수가 일어나서 에어들이 벗겨지는 거야.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은 뭐냐면 아까 뇌낭성, 그 기질성 성장에 보셨던 것처럼 뇌낭 자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자라면 그것에 의해서 벌어지겠죠. 벌어지는 공간만큼 그거를 채워주는 게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이동에 의해서 점점 커가는 거. 두 가지가 큰 차이예요. 두개관하고 두개조의 구성인데 보시면 여기 위쪽을 두개 관이라고 그냥 크레니얼 볼트라고 그러는데 거기 두개관에는 전두, 후두, 축두 두 정도 여기에 관여하고요. 포함되고 여기 밑에 이제 베이스죠. 두개조는 크레니얼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는 전두, 후두, 접형, 사골, 소골, 비골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FRT에서 다루는 것들은 주로 메인이 이쪽이에요. 두개조 쪽이고 실질적으로 두개관 쪽에 있는 것들은 침착하고 흡수해서 자라나는데 뇌낭이 주로 많이 관여하겠죠. 근데 여기는 구강 안면낭이 주로 많이 관여하는 것이라 얼굴이 머리통 큰데 얼굴이 작은 경우 아니면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한쪽만 자라고 많은 경우 대부분 크리니얼 베이스 쪽에 있는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라 이쪽을 주로 다 CFR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셨듯이 두개관이 있고 두개자가 있는데 두개관의 성장은 대부분 이제 봉합부 있죠. 이쪽이 늘어나면서 내낭이 커가면서 봉합부 골침착이나 아니면 양수 골막의 곰철과 골레막의 고루스.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가 쌓여서 오는 거, 그리고 멀어지면서 벌어진 사이를 채워나가는 거. 그게 두개관의 성장이고요. 머리통이죠. 그리고 이제 얼굴 쪽 안쪽에 있는 안면골 쪽으로는 주로 크레니얼 플로우라는 게 이 표면인데 이 표면에서 코티컬 드리프트라는 게 아까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는 골흡수가 일어나고 최외곽 쪽에서는 골침착이 일어나서 그 코티컬 그 피질 자체가 이제 점점 커가는 거 성장을 코티컬 드리프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연골 결합부 있죠. 이런데 결합부 있는데 연골이 골 성장, 연골 자체가 골아되면서 점점 자라게 나가고 그리고 두개조의 측면을 구성하는 카볼이 오리 차등 봉합사 성장, 이것도 다 봉합 성장 쪽입니다. 봉합된 부위 쪽에서 저기 커가는 거기 때문에 대신 두개조의 성장은 좀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두개조의 성장은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 그 30이 30 넘어도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안면부도 성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장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아까 보셨듯이 골막성, 기질성 성장에 대해 보시면 골막에 적절한 자극들이 아니면 손상을 복구시키는 것들이 골막에 의해서 자라는 것들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골막 매근막에 적절한 자극이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두개 하면 봉합설에서 얘기했듯이 봉합부 자체가 섹세이션이 일어나면 거기서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봉합부에 적절하게 자극해주고 세계적 유리연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유리연골 결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접형골하고 그 다음에 후두골 쪽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자극해줘서 그쪽으로 성장을 좀 촉진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겠고요. 두개 청량약법을 이용해서 척수의 순환 조절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뇌낭 쪽에서 어떤 순환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 두개골이 너무 작은 사람들은 점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족부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전신 비대칭이 있을 경우에 골막 및 골막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기능성 기질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족부 교정이나 아니면 밸런스 테라피를 통해서 전신 비대칭 교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면골 성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의 치료, 특히
그 구강 안면암 같은 경우에는 안면골 자체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특히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나 아니면 안쪽에 낭들이 유착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료해주면 안면 성장 장애 있을 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적합한 치료가 뭐냐면 CFRT입니다. CFRT가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면골은 30대 이후에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안면골 비대칭 아니면 외소증 자체가 치료가 안 된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늦은 나이라도 계속 안면골 성장하니까 조금 이제 기대를 가지고 환자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해 나가시면 저는 아직 그렇게 많은 경험은 없지만 아마 원장님들은 많은 경험 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